아, 추워. 근데 오늘도 해가 안 뜨고 날씨가 굉장히 흐려요.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가서 또 겨울에 맞는 채비를 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보시죠. 그냥 탕탕탕 해서 보여주면은 얘가 쓱 와서 바이트하기가 너무 쉬운 자세로 딱 포즈가 되기 때문에. 왔어. 지금도 액션을 탕탕탕 주고 기다리는데 라인이 쓱 땡겨봐요. 오, 이번 사이즈가 좀 되나? 와, 빵빵해. 진짜 고마운 베스트. 와, 빵이 좋아요, 겨울치고. 왔어요. 오, 연타. 이야. 자, 오늘 온 곳은 강계로 왔습니다. 여기가 지난번에 제가 촬영을 한번 했던 곳인데, 그때 뭔가 조금 재밌어지려고 하니까 막 비가 쏟아져가지고 조금 아쉬워서 다시 한번 와봤고, 근데 그때랑은 상황이 또 완전 다를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필드에 눈도 와있고 수온도 그때보다 한 3, 4도는 더 내려갔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와는 또 다른 채비를 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상황을 좀 보려고 다시 왔습니다. 너무 춥네요. 근데 오늘도 해가 안 뜨고 날씨가 굉장히 흐려요.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가서 또 겨울에 맞는 채비를 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보시죠. 추워. 자, 오늘 우선 시작은, 우리가 겨울 하면은 유난히 많이 쓰는 채비가 있어요. 겨울 하면은 무조건 생각나는 채비, 바로 이 메탈 바이브입니다. 메탈 바이브로 시작을 해볼 거고, 일단 겨울에 메탈 바이브를 많이 쓰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필드가 기존의 시즌에는, 다른 시즌에는 뭐 수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자라잖아요. 연도 있고 갈대도 있고 뭐 수생식물들이 엄청 많다가 겨울이 되면 걔네들이 다 사가요. 상대적으로 걸림이 덜하기 때문에 메탈 바이브를 많이 쓰게 되고, 두 번째는 또 필드가 다른 시즌에 비해서 물이 맑아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많이 쓰게 되는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겨울부터 봄까지는 이 북서풍이 굉장히 많이 불잖아요. 그랬을 때 작으면서도 이 바람을 뚫고 원거리를 던질 수 있고 빠르게 탐색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메탈 바이브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는 스푼, 그 숟가락이 떨어지자 물고기가 바이트하는 거 보고 만들었다는 스푼을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요새는 스푼보다는 조금 메탈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선 메탈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멀리. 지금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정도 되거든요. 수온도 더 내려갔을 거고, 이 저수온기가 될수록 이 메탈 바이브가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자, 캐스팅을 하고, 지금 온 필드가 수심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뭐 한 1.5m? 2m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던지면 바닥을 찍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감게 되면은 바닥을 등등등등등 많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살짝 띄워주고 이렇게 감는 경우가 많아요. 바닥을 조금 많이 단다 싶으면 로드를 살짝 들어주고, 너무 뜬 것 같다 하면은 살짝 내려주고, 그리고 감는 속도는 또 너무 느리면은 이 진동이 안 느껴지거든요. 이 진동이 느껴질 수 있는 딱 그 한계점에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방금 뭔가 물고기를 타고 넘던가 숏바이트 둘 중에 하나인데, 뭐가 후두둑 이런 느낌. 이미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고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짧게 드릴게요. 일단 메탈 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메탈, 금속으로 된 바이브, 이 바이브레이션을 내는 바이브예요. 그래서 메탈 이 소재가 아무래도 다른 플라스틱 이런 거보다는 비중이 훨씬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굉장히 컴팩트하면서도 무게를 무겁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거리에 굉장히 유리하죠. 그리고 겨울에 메탈 바이브를 많이 쓰는 이유가 굉장히 뭐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이제 필드가 맑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반짝거림과 이 파장,
동시에 내면서 굉장히 작은 먹잇감이 눈앞으로 지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베스가 바닥층에 머물러 있다가 눈앞으로 뭐가 반짝반짝반짝 지나가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따라와서 바이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탈 바이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쪽에 보면은 스냅을 낄 수 있는 구멍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메탈 바이브 같은 거는 딱 2가지 구멍이 있어요. 메탈 바이브가 실질적으로 쓰다 보면은 한 2가지 정도가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에 쓸 때는 기본 감았을 때 기본 액션이 나오고, 뒤로 했을 때는 이 각도가 세워지면서 조금 더 큰 파장에 이 저항이 조금 더 걸리니까 조금 더 느리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2가지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고, 우선은 이 앞쪽으로 해서 한번 먼저 해볼게요. 있는데 안 무는 걸 텐데. 루어를 한번 바꿔볼게요. 조금 더 천천히 운영할 수 있고, 리액션도 유도할 수 있고, 또 오래 보여줄 수 있는 쉐드. 얘는 쉐드 중에서도 2m 정도 들어가는 비바크래프트의 스텝 쉐드로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쉐드 촬영했잖아요. 겨울에는 안 된다, 그런 말도 좀 있더라고요. 원래 겨울에 진짜 잘 되거든요. 그냥 그거는 진짜로 뭐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쉐드는 진짜 겨울에 잘 먹는 챕이고, 그리고 그때는 제가 좀 액션도 보여드리고 바이트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살짝 띄워서 했거든요. 일부러 애들 계속 좀 띄우려고 먼저 감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이트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는 뭐 어차피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 겨울에 쓰는 방식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캐스팅을 하고, 여기가 수심이 대략 한 1.5m, 2m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겨울에 많이 쓰는 방법은 처음에 이렇게 감거나 리핑을 한 다음에 먼저 바닥권으로 내려요. 바닥을 찍어요. 그리고 얘가 서스펜드니까 바닥에 이렇게 있겠죠. 그랬을 때 바닥권에서 굉장히 미세하게 트위칭을 줘요. 바닥에서 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여줘요. 우리가 웜 쓸 때 스테이 하듯이 액션을 쭉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웜 쓸 때도 스테이를 주잖아요. 저도 이걸 하드베이트 자체를 웜처럼 쓰는 거예요. 스테이도 길게 주고, 그리고 이제 바닥이 뭐 수심이 똑같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로드 위치를 이용해서 깊이를 조절을 해주고, 만약에 바닥이 좀 안 찍히는 것 같다 그러면 로드를 내려서 살짝 밑으로 액션을 주고, 너무 찍어 그러면 위로 살짝 띄어서 액션을 주고. 왔어. 사이즈 좋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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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우와 사이즈. 야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야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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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야. 후. 야. 나이스 사이즈. 쉐드. 자, 지금은 루어를 교체해서 쉐드로. 제가 겨울에 이 저수온기에 숏바이트가 많이 나고 할 때는 이 쉐드를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쉐드에 지금 거의 웜처럼 썼어요. 제가 방금 액션 주기 전에 바닥에 한번 딱 걸렸었거든요. 그 다음에 액션을 탕탕탕 줬을 때 꾹. 이게 메탈 바이브는 중간에서 뭔가 멈추거나 오래 보여주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쉐드로 바꿨더니 바로 꾹 하고 물었어요. 랜딩이 여기 안 될 뻔했는데 간신히 됐어. 와, 사이즈는 딱 40 정도 될 것 같아요. 와, 빵빵해. 진짜 고마운 베스트다. 와, 빵이 좋아요, 겨울치고. 그래서 바닥에서, 여기가 이제 바닥일 거아니에요. 그러면은 액션을 줘서, 얘가 이 립이 있기 때문에 위드가드 역할을 해서 많이 걸리진 않거든요. 또 바닥 찍고 탕탕탕 기다리고, 탕탕탕 기다리고.
액션을 너무 과하게 해주기보다 존재감만 어필을 하는 거예요. 리액션 바이트를 하도록. 그리고 먹게 좀 오래 보여주고. 이거 액션을 줄 때도 슬랙 라인만 탕탕탕 쳐주는 거예요. 거의 앞으로 거의 안 오게. 이게 슬랙만 쳐줘도 액션이 나오잖아요. 탕탕탕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최대한 이 좁은 거리 안에서 여러 번 보여주게. 왔어요. 아, 빠졌어. 기다리고 있는데 꾹 당겼는데 빠졌어요. 왔어요. 쭉 당겨왔어요. 스테이. 오, 이번 사이즈가 좀 되나? 아사. 지금도 액션을 탕탕탕 주고 기다리는데 라인이 쓱 당겨봐요. 겨울시계 물론 쉐드가 감아서도 쓸 수 있어요. 뭐 우리가 흔히 뭐 크랭크베이트나 미노우도 감아서 쓰잖아요. 그렇게도 쓸 수 있는데 이것도 메탈 바이브랑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게 해요. 처음에는 감아보고 감으면 이제 수심층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또 감는 거에 반응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반응이 없을 때는 진짜 웜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거죠. 천천히 액션 창창창 보여주고 기다리고 또 존재감을 계속 어필해 주는 거예요. 와, 뱃속 엄청 차가워요. 갑자기 바람이 또 멈췄어. 해가 좀 나오면은 좋을 텐데 오늘도 날이 엄청 흐리네. 왔어요. 이번에도 꾹 당겨가네. 이야. 아싸. 으쌰. 오,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지금 확실히 쉐드 메탈로 제가 감는 것도 해보고 리프트 앤 폴도 해봤는데 반응이 없었는데 쉐드로 해서 액션을 주고 좀 더 오래 보여주고 하니까 바이트가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겨울에 쉐드가 잘 먹는 이유를 생각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메탈 바이브는 빠르게 감을 수밖에 없고 또 리프트 앤 폴을 하더라도 바닥에 있을 때는 베스가 이렇게 떠 있다가 고개를 돌려서 먹기가 조금 힘들어요. 근데 쉐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탕탕탕 해서 보여주면은 얘가 쓱 와서 바이트 하기가 너무 쉬운 자세로 딱 포즈가 되기 때문에 더 먹기 힘들어하는 베스들도 그냥 입만 갖다 대도 걸리는 거죠. 자, 쉐드입니다. 자,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물론 요 색깔은 지금 반응이 좋았는데 또 다른 색은 어떤지 한번. 같은 색으로만 계속하면 재미없잖아. 이번에는 살짝 더 은색이 들어간 반짝반짝하는 약간 빙어 비슷하기도 하고 이 컬러로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감아주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볼게요. 그리고 뭐 메탈도 그렇고 쉐드도 그렇고 미노우도 그렇고 뭐 크랭크도 그렇고 이제 트래블 훅이 달린 하드베이트를 훅셋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지그시 감으면서 당겨주면 돼요.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이제 웜 낚시를 좀 많이 하다 보면은 하드베이트 훅셋을 웜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바이트가 들어오면은 감으면서 쭉 당겨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미노우나 쉐드 같은 경우에 특히나 쉐드는 작기 때문에 이 부력이 굉장히 좀 예민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 수온에 따라서도 물의 비중이 변화하면서도 얘가 서스펜드로 세팅이 되어 있지만 싱킹이 될 수도 있고 살짝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짝 떠오를 때는 스냅을 살짝 더 무거운 거로 바꿔주든지 얘가 조금 가라앉는다 싶으면 스냅을 가벼운 걸로 바꿔주면 세팅이 더 좋게 되거든요. 그거를 조절을 해서 살짝씩 맞춰주면 더 좋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쉐드 쓸 때는, 우리가 웜낚시를 할 때는 이 바이트 투둑하는 걸 느끼려고
라인의 텐션을 어느 정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투둑 느껴지고 뭐 라인이 흐르고 하겠죠. 근데 쉐드는 제가 설명을 저번에 드렸던 게 이 텐션을 너무 주면 안 좋다고 말을 했잖아요. 루어가 이렇게 딸려와 버리면 좋지 않다. 탕탕탕 하고 멈추게 슬랙을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액션을 주고 이 슬랙을 잡고 있지 말고 슬랙을 살짝 늘어지게 해주고, 그리고 라인을 보는 게 중요해요. 손으로 투둑 이걸 느끼지 못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트래블 훅이기 때문에 바이트가 되면은 걸려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텐션을 너무 잡지 말고 라인을 봐요. 탕탕탕 주고 라인 보고. 왔어요. 라인 가죠. 아, 퉁퉁 했는데 숏바이트가 나는 것 같은데. 왔어요. 이렇게 훅셋도 그냥 당겨주면 돼요. 이렇게. 자, 방금은 제대로 물기 전에 숏바이트가 몇 번 났어요. 하드베이트인데도 숏바이트가 나요 지금. 근데 거기서 막 오지 않고 과하게 주지 않고 다시 탕탕탕 기다려줬더니 라인이 쭉 빨려 들어가요. 쉣. 방금처럼 훅셋도,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약간 당황해서 막 왔어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시즌에는 그래도 돼요. 근데 이제 겨울 시즌에는 우리가 좀 라인도 얇게 쓰고 하잖아요.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나 하드베이트는 트래블 훅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세게 안 하고 그냥 쓱 당겨주면 돼요. 그럼 이게 딱 걸리게 되겠죠. 자, 일단 지금 컬러 같은 경우는 약간 반짝거리는 컬러들이 잘 먹는 것 같아요. 겨울에가 물이 맑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컬러도 확확 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컬러도 로테이션을 뭐 좀 탁한 것도 써보고, 그러니까 어필 컬러죠. 어필 컬러도 좀 써보고, 내추럴한 것도 써보고, 반짝거리는 것도 써보고, 로테이션을 굉장히 해주면은 분명히 그 중에 반응이 확 좋은 게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상황이. 그리고 이런 쉐드를 이용해서 제가 정말로 지금 같은 한겨울에 그 특정 필드, 이제 겨울에 대표적인 필드 있잖아요. 다른 분들도 많았어요. 다들 이제 프리리그나 뭐 다운샷 하고 계셨는데, 그날은 제가 이 쉐드로 정말 많이 잡았어요. 한겨울에 진짜 한 50마리 100마리까지는 아니지만 한 50마리 이상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방법대로 해보시면은 분명히 좋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단점도 말씀드려야겠다. 단점이 있긴 해요. 쉐드가 이 립으로 이제 수심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m, 그리고 SR 버전은 1.2m 이 정도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상이 되는 수심이 나오는 필드 있잖아요. 댐이라든지 뭐 우리가 막 5m, 7m를 노려야 돼. 어떤 저수지 계곡형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사실 좀 안 맞아요. 근데 그런 곳보다 사실 겨울에 낚시하기가 조금 더 편한 곳이 이런 강계나 평지형, 뭐 만 이런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평균 수심이 딱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쓰기가 베스트예요. 댐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깊은 곳에서는. 근데 이런 필드에 오면은 쉐드는 무조건 써보면 좋아요. 가마도 보고 저처럼 웜 쓰듯이 바닥을 찍고 이렇게도 써보고 컬러 로테이션도 하고. 왔어요. 그럼 툭 한번 쳤어요. 근데 숏바이트가 났어. 달려있나? 왔어요. 빠졌어. 와, 이것도 숏바이트가 나. 지금은 툭 입질이 들어온 게 통 물고 가만히 있었어. 지금 시기가 이런 트래블 훅도 숏바이트가 날 정도니까, 이게 이렇게 저수온기가 되면은 베스가 이렇게 흡입을 하는, 다른 시간 같으면은 입을 확 벌려서 확 삼키는데 지금은 쪼는 입질이 원래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웜을 굉장히 작게 쓰기도 하고, 이런 트래블 훅이 달린 걸 쓰기도 하고, 딱 같은 자리
거의 비슷한 자리에서 지금 2번 바이트가 들어왔거든요. 아, 해가 또 다시 나오나? 지금 뭐 해가 뜬다고 활성도가 확 올라가진 않겠지만 내가 추워. 내가 지금 발이 너무 시려. 동상 걸릴 것 같아. 왔어요. 물고 있었어, 멀리서. 이번 좀 멀리서 왔어요. 안돼 올라가. 자, 우자. 이번에 꿀꺽 삼켰네. 어우,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이게 겨울에 특히나 이렇게 바람 불고 하면은, 우리가 웜 쓰고 하면은 이 숏바이트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하드바이트 같은 경우는 확실히 걸림이 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미약한 입질에도 걸려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겨울하면 쉐드는 물론 다른 시즌에도 잘 먹어요. 근데 이제 다른 시즌에는 조금 더 이제 뭐 얕은 곳에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왔어요. 스테이. 야, 갑자기 왜 이래? 안돼. 아싸. 연타로 그냥. 다른 시즌에는 이제 조금 더 샬로우를 노리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수심층을 대충 맞춰도 다른 시즌은 베스가 활성도가 좋으니까 막 와서 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스트라이크 존이 넓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기에는 조금 더 확실히 내려줄 땐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쉐드의 위력이 굉장하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미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쉐드도 물론 크랭크처럼도 쓸 수 있지만 이렇게 미노처럼도 쓸 수 있고, 그거는 형태에 따라서 조금 나뉘어요. 완전히 더 뚱뚱하고 완전 크랭크형으로 쓸 수 있는 쉐드 같은 경우에는 트위칭을 주면 액션이 좀 많이 깨져요. 막 이렇게 뒤집어져. 근데 이렇게 얄쌍하고 미노형으로 나온 애들은 이렇게 트위칭을 줘도 액션이 막 깨지지는 않아요. 액션이 잘 나와요. 지금 딱 저쪽에 다 몰려있나봐. 아까 처음에 한 마리 빼고는 다 저기 비슷한 데서 바이트 들어와. 왔어요. 멀리서. 와자.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이번에도 앞바늘 물었네. 한 30 중후반 될 것 같아요. 딱 액션 주고 스테이 하는데 라인 쭉 당겨왔어요. 역시 쉐드. 색깔이 황금색이네. 자, 일단 첫 포인트는 지난번에 한번 왔었던 포인트가 아쉬움이 남아서 좀 다시 와서 해봤고, 그때랑은 또 패턴이 확실히 수온도 내려가면서 변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예민해진 상황이 된 것 같아서 그래도 이 하드베이트 쉐드로 이용해서 지금 마리수를 잠깐 사이에 금방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강계에서 여기는 굉장히 작은 소류지로 이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소류지가, 그리고 평지형이라 베스가 어떤 조금만 깊든가 아니면 거기에 뭔가 수초가 있다든가 하면 그런데 스쿨링돼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것은 여기서는 메탈 바이브로 낚시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겨울에 메탈 바이브를 많이 쓰는데 메탈 바이브 쓰기에 가장 좋은 라인은 뭘까요? 메탈 바이브 쓰기에 제일 좋은 라인은 나일론 라인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카본을 많이 쓰긴 하는데 카본 자체가 비중이 높잖아요. 그래서 무겁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텐션을 어느 정도 잡고 있지만 물속에서 이게 물이면은, 제가 여기 서 있어요. 던지면 라인이 이렇게 해서 똑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에 닿고 쭉 쳐져서 바닥으로 라인이 깔려요. 그거 대비 나일론은 그 큰 수조에서 실험을 한 게 있거든요. 카본이랑 나일론이랑 합사를 놓고 물에 넣었을 때 얘가 과연 물속에서 어떻게 돼 있나. 근데 이게 물 수면이면은 카본은 들어가서 이렇게 바닥으로 깔리고 나일론은 어느 정도 직진을 유지해요. 그리고 합사는 오히려 더 수면이 떠 있는 면적이 있고 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메탈 바이브를 쓸 때 액션을 가장 많이 주는 게 두 가지 있잖아요. 감는 거 말고 리프트 앤 폴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리프트 앤 폴 들어서 뛰었다가 내리고 이렇게 액션을 주잖아요. 근데 플로로카본은 라인이 이렇게 쳐져 있기 때문에 내가 든다고 하지만 이걸 정확히 들려면은 이 라인의 장력, 라인 무게가 들리고 얘가 들려야 돼요.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죠. 그리고 제대로 이게 그 자리에서 떠지지가 않아요. 사실 떠진다기보다 앞으로 끌려오는 게 더 강해요. 라인이 이미 이렇게 쳐져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아무리 들어도 이렇게 딸려오는 거죠. 근데 아까 나일론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금 더 즉각적으로 띄울 수가 있어요. 위로 리프트 앤 폴을 할 때 우리가 메탈 바이브는 사실 이 훅들이 나와 있고 바닥권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조금만 드래깅을 잘못해도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바로 띄울 수 있는 거랑 이렇게 끌려오다가 뜨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이 띄었을 때 이 높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나일론을 감았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뭐 베스가 물겠어? 좋아, 이제 나올 거야. 이거 스피닝에 나올 것 같아. 왔어요. 굉장히 멀리서 리트리브에 꾹 하고 사이즈는 그렇게 안 큰데 어이야. 어우, 꿀꺽 삼켰네 그냥. 지금 10g 아무래도 조금 베이트로 해서 큰 사이즈를 던졌는데 오늘 반응이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메탈 바이브에 좀 반응이 약해서 스피닝에다가 가장 가벼운 5g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천천히 감아주는데 멀리서 꾹 하고 바이트가 들어갔어요. 이야, 고생이 많다 겨울 나느라. 제가 여기서부터 제방권을 다 던져봤는데 반응이 없다가 지금 사이즈를 딱 줄여주니까 바이트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같은 자리에서 던졌을 때도 바이트가 없었는데 왔어요. 오, 연타. 이야, 멀리서. 이번에도 크진 않은 것 같은데 멀리서. 아싸. 지금 5g으로 바꿔줬더니 연타로 나오네. 자, 마지막으로 메탈 바이브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저렴한 것도 요새는 많고 좀 많이 비싼 것도 있고. 근데 좋은 메탈 바이브를 고르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메탈 바이브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떨림이겠죠. 떨림이 가장 좋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메탈 바이브는 제가 시중에 팔고 있는 메탈 바이브 조금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싸서 좋은 거 말고 좀 유명한 것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메탈 바이브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 놓고 제가 여기를 재봤어요. 여기 요 두께를. 메탈 바이브가 이렇게 딸려오면서 요 부분이 물을 가릴 거 아니에요. 요 부분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물론 다 재진 못했겠죠. 근데 유명한 것들 갖다가 재봤는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요 메탈이 가장 얇았어요. 이 부분이 얇다는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굉장히 잘 가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떨림도 훨씬 좋고. 그래서 좋은 메탈 바이브의 첫 번째는 이 부분이 일단 떨림이 좋아야 되고, 떨림이 좋다는 거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딱 그렇고, 두 번째는 바늘이 정말 중요하겠죠. 바늘이 금방 펴지거나 아니면 바이트를 하는데 지금 겨울 시즌에는 숏바이트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물론 걸림에는 트래블 훅보다는 이렇게 더블 훅으로 되어 있는 걸 무조건 써야 되고, 그리고 이 바늘이 좋아야 돼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바늘은 주방기구 보면은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그 테팔이라고. 테팔이 유명한 게 뭐예요? 코팅 기술이죠. 그 테팔이, 그 코팅이
테프론 코팅이에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이 훅도 테프론 코팅으로 돼 있어가지고 엄청 날카로워요. 제가 이렇게 만지면서도 계속 찔려서 피날 정도로, 스치기만 해도 정말 걸릴 정도로,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굉장히 좋은 훅을 썼고, 그리고 이 메탈밥에서 가격을 많이 차지하는 게 또 훅이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훅을 썼고, 정말 얇고, 그리고 이 두 개의 구멍에 딱딱 맞게 액션이 정확하게 나오고, 이게 제가 시중에 좀 저렴한 제품도 물론 써봤었는데 걔네들 특징이 좀 두껍고, 그리고 액션이 약간 막 이렇게 가는 애들이 많아요. 분량이 많아. 그리고 바늘도 트래블 훅으로 돼 있어서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가격도 일본산 대비 굉장히 착하게 나왔어요. 비바크래프트사의 클러치 메탈 써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떨림도 좋고. 자,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상황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날씨도 하루 종일 흐리고, 또 어제 밤 사이에 눈도 오고 기온도 영하로 떨어져 가지고 베스들이 좀 움츠려 있는 그런 날씨였는데, 그래도 두 가지 하드베이트, 겨울 하면은 가장 대표적이고 제가 즐겨 쓰는 두 가지 하드베이트로 낚시를 해서 그래도 나름 마리스도 하고 또 좀 설명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저희 2024년 이 가차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올해 한 해 진짜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한여름에 진짜 땡볕에서 고생도 하고 지금 겨울에도 또 나와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있을 수 있고 이 가차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봐주시고 또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그런 덕분에 제가 또 가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025년에도 마찬가지로 좀 언제나 좀 다양한 모습, 또 즐겁고 멋있는 베스 낚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우리 박 PD님과 함께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